안녕하세요, 보겸입니다. 제가 지금 돈이 좀 없어가지고 이 S20 플러스 5G, S20 울트라 급처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자그마치 네, S20 시리즈들 울트라까지 해가 총 3개. 제가 진짜 돈이 없어서 판매를 하고요. 이게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이걸 10,000원에 옥션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10,000원 너무 많은가? 너무 비싸죠? 그럼 1,000원에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경매 시작 시간은 이번 주 일요일이에요. 이번 주 일요일 밤 8시네. 8시에 시작되니까 광속으로 끝날 것 같긴 한데 검색어는 보겸샵이라고 치시면 돼요. 가격 1,000원, 태거해요.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어요. 택배는 야 1,000원에 파는데 이건 착불로 할게. 네,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구매는 22일날부터 가능합니다. 좋은 주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미 배경음악이 흐르고 있겠죠. 모티브 잡스의 전용 부금 다들 감 오셨겠죠. Z 플립을 저번에 직접 직거래로 구매를 하고 S20 프로, S20 맥스까지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됐는데요. 이거 구하는 것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 요즘 웬만해서 잠실력으로 잘 안 올라가 해가지고 좀 틈새 카운터 치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도 여러분 세 가지로 나오잖아요. 아이폰 11 프로, 11 프로 맥스까지 해가지고 이게 세 가지씩 나오는데 그거에 정확히 기능도 상향시켜서 한 2-3달 정도 늦게 출시한 다음에 약간 카운터를 분명히 치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25G라고 적혀가 있고 이게 기본형 중간 모델인 S20 플러스 그리고 얘는 S20 심지어 울트라. 좋습니다. 하나하나씩 가볼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되게 야심차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진짜 이걸로 찍으면은 보겸이 원빈, 보겸이 차오는, 보겸이 박세로이가 된다고 할 정도로 거의 셀기권. 죄송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여러분들? Introducing. 네, 일단 기본형인 S20 5G 기본형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 갤럭시 20 5G. 자, 좋아요. 오, 자, 영롱한 빛. S10 때보다 가로 세로의 길이가 좀 뭔가 좀 얇고 길어졌다고 해야 될까요? 구성품들 여러분이 이제 안 봐도 맞출 것 같습니다. AKG고 번들 구성 4개 정도 들어있겠죠? 뚜둥탁. 자, 그리고 코드, 충전 잭, C타입 케이블. 삼성이 거의 뚜껑에 숨겨놓거든요. 근데 유심 체인저랑 자, 안쪽에 이제 케이스가 있을 텐데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 반에 약간 젤리 반. 자, 두 번째 S20 플러스. 일단 사이즈 부분에서 조금 더 확실히 커졌고요. 가끔 업그레이드 되면서 시리즈별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분명 약간 좀 그게 있습니다. 이어폰의 외형이 바뀌는 경우가 가끔은 있거든요. 자, S20이랑 S20 플러스랑 이어폰이 다르지는 않네요. 가끔 다른 경우가 있어서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크게 바뀔 부분이 이런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까다 보니까 뭐 하나가 안 나오는 것 같죠? 일단 OTG 젠더가 지금부터는 이번 시즌부터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Z 플립 그리고 S20부터는 OTG 젠더가 이제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 너무 이제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이 이제 PC에서 CD롬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사용도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OTG 젠더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대망의 울트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물론 용량 차이도 있고 하겠지만은 기본 작업자에서 125만원, 135만원, 물론 용량 차이 좀 더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지만은 이게 160만원 가량이 되는데 일단 뭐 사이즈가 당연하긴 뭐 큽니다. 일단 여기서 일단 차이가 나고 있네. 크게는 아니겠지만은 보여지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이 이 카메라라고 했습니다. 아이폰도 11으로 바뀌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바로 이 카메라 부분이거든요. 바뀐 거라고는 이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의 기능이 정말 압도적이죠. 보겸이 박세로이가 될 정도니까요. 뭔가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서 과연 30만원의 가격 차이가 어디서 날런지 했는데 이 카메라부터 임팩트가 심지어 강조하려고 생색내려고 스페이스 줌, 공간 줌 곱하기 100배. 카메라를 거의 중점으로 한 핸드폰 같고 넓고 깁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차별화된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폰에서 약간의 외형이 또 바뀌었을런지 자, 세대 이어폰의 외형이 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자, S10 플러스 최종 그 세 단계 중에서 가장 좋았던 모델도 케이스는 조금 차별화를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번엔 똑같네요. 네. 아이폰도 11 시리즈들도 3단계로 나눠져 있었고 이 갤럭시들도 3단계로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아이폰 11 같은 경우에는 첫 기본 모델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런 류에 약간 일자로 된 카메라를 썼었는데 삼성은 기본형 모델부터 카메라가 압도적인, 그러니까 S20는 그냥 모든 게 카메라의 지금 외형상 바뀐 게 그냥 카메라로 몰빵인 것 같습니다. 자, 아이폰 11 시리즈보다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지금부터 한번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갤럭시 S20 Introducing. 자, 사실상 이 핸드폰 내부에서 S20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패스. 일단 외형적인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냐면요, 일단은 한 손에 폰 들고입니다. 일단 한 손에 폰 들고 자체예요. 슬림합니다. 체감상 베젤이 S10보다는 여러분들 얇아지긴 했지만은 작년 말에 출시됐던 노트에 비해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두꺼워졌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제 아이폰 유저다 보니까 두께차가 좀 납니다. 네. 되게 슬림하고 괜찮습니다. 일단은 외형적으로 바뀐 모습이 딱 간단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노출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카메라 부분이 있잖아요. 야, 최대한 디스플레이를 최대한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자체가 지금
신경 썼다는 건데 삼성 이 재용이 형이 팀쿡의 아이폰에 맞서서 0.25 템포 4분의 1 템포 정도 느리게 출시하는데 압도적이에요.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이제 아이폰 빠두리긴 하지만 아이폰은 아직도 여러분들 M자 탈모가 아이폰 X 시절부터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신형 핸드폰인 아이폰 11 프로 맥스 최신형 핸드폰인데 불구하고 아직도 이 M자 탈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도 지금 삼성이 약간 0.25포인트 늦게 내보내면서도 불구하고 완벽히 카운터를 쳐서 뭘 보이시죠? 최대한 디스플레이를 쓰는 데 있어서 완전 풀로 쓸 수 있게. 그리고 S20의 장점 중에 장점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여러분들 그게 있습니다.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 60Hz 헤르츠라고 합니다. 60Hz.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도까지 오버워치가 나오기 전까지의 여러분들 모니터는 60Hz였습니다. 벤큐라고 여러분 모니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게임하시는 웬만한 모니터가 어느 순간 벤큐가 싹 다 바뀌어 있을 거야. 그게 오버워치가 나오면서 부드러운 화면에 중독되면서 벤큐가 싹 다 가렸던 겁니다. 근데 여 같은 경우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부드러운 게 만약 이걸 120Hz로 만약에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부드러워. 이런 것들 하나가 이게 리액션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리액션이 예시 영상이 보여지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영상이나 영화 봤을 때 화질이 좋아. 근데 부드럽고 뭔가 좀 더 일반 움직임보다 좀 빨라 보여. 그럼 그게 60프레임이 넘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요즘 추세로 봤을 때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마이크로 SD. 자, 요즘 되게 컴팩트해지고 작아지는 와중에 왜 마이크로 SD가 들어갔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마이크로 SD가 지금 여기 보면 구멍이 있는데 마이크 구멍에다 쏘셨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카메라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K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마이크로 SD랑 상관이 있냐면은 4K의 60프레임 기준으로 10분만 동영상 키를 눌러도 8기가입니다. 그 이상이 나와요. 근데 8K로 만약에 촬영한다. 곱하기 2배 이상이 될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짝꿍이 침 흘리면서 자빠져 자는 거 몇 번만 찍어도 용량이 만당에 찬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뽑았는데 바로 이게 바로 마이크로 SD인데요. 이걸 여기다 꽂게 되면 여기서 뭐 64기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형이 256기가기 때문에 아직 카메라 성능은 보진 않았지만은 걸어다니는 거의 캠코더 정도가 될 겁니다. DSLR 캠코더. 그냥 정리를 하자면요, 이거 SD를 꽂고 고화질로 많이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카메라예요. 네, 기본 사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카메라 창을 다 켜 놓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켜 놓을 건데, 자, S20부터 찍을게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여러분들 보이시겠지만은 육안상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울트라 좀 더 좋긴 좋아요. 전면 카메라가 1000, 4000입니다. 약간 좀 더 색감이 좋긴 좋아요. 자, 액정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의 차이가 분명히 조금은 더 좋아요. 미세하게 육안은 조금 차이 납니다. 근데 이거를 뽑아서 작업을 했을 때 증폭되는 거죠. 야, 4000만의 화소. 그리고 이제 후방 카메라로 갈 거예요. S20와 S20 플러스 같은 경우는 후방 카메라가 바로 메인 카메라죠. 살벌하게 생겼습니다. 아이폰보다 더 인덕션처럼 생기고, 이게 만약에 2018년도 인덕션이면 얘가 2020년도 인덕션처럼 생겼어요. 분명히 약간 좀 뭔가 좀 사이버틱하게 생겼습니다. 자, 이 전면부 카메라 보이십니까? 생색을 났습니다. 삼성 측에서 곱하기 100줌. 이 센터 카메라 찍었을 때 제 면상이 얼마나 구라핑으로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얼굴이 실화. 여기 보이는 모습이 이 카메라 안쪽에 액정에 보시는 모습이 구라입니다. 울트라입니다. 1억 800만 화소로 어떻게 찍느냐? 이 상단에 보시면은 3대4 이거 있죠? 여기를 누르면은 3대4 108MP. 자, 제가 지금 애플워치를 찍을 건데요. 6배까지 줌했을 때가 1억 800만 화소를 약간 프로텍트 하면서 화질을 살릴 수 있거든요. 자, 한번 찍겠습니다. 자, 애플워치가 찍혀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벌리겠습니다. 포토샵 촬영이라든지 편집에 들어갔을 때 화소가 높아진다거나 K가 높아지면 이게 됩니다. 이 작은 애플워치 저 글씨가 주먹이 됐을 때 원래 여러분들 테트리스처럼 벌렸을 때 깨져야 되는데 벌리고 벌렸는데도 그대로 살아있는, 벌리면은 깨져야 되는데 벌렸는데도 그대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자, S 울트라 이번에 진짜 여러분들 S20 1.5 정도에 나왔을 만한 그 카메라 사양이 지금 미리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 손에 들어져 있는 건 여러분들 알파 9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디 자체가 2400만 화소입니다. 화소로 따지면 얘가 4배 정도 높아요. 근데 화질 자체는 얘가 좀 더 잘 나오긴 할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렌즈와 이 받아들이는 그 무언가의 그 렌즈와의 그 거리 자체가 있어야 원래 잘 나오거든요. 얘도 이 렌즈가 보이는 대로 그냥 바로 여기서 찍히는 게 원래는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게 잔망경식이라고 해가지고 렌즈가 딴 데 붙어 있는데 이걸 약간 이게 잔망경으로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렌즈가 여기 있든지 하겠죠. 얘도 거리를 놓고 최대한 잘 뽑는 거예요. 화소만 높다고 해서 원래 사진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과연 현 시점 나오는 카메라 중에서 거의 원탑에 달리는 알파 9과 삼성 갤럭시 S20 울트라의 한번 화질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일단 나와서 뽑히는 걸 양쪽 다 비교해봐야겠지만은 지금 이 상태로 찍힌 애플워치를 또 줌하면 기본으로 찍었는데 줌업 찍었는데 와 1년 번호가 보일 정도야. 미친 거예요. 자 일단 알파 9도 일단 찍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승자는 누가 됐을지. 인트로듀싱. 가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이미지가 여러분 알파 9으로 찍은 겁니다. 현 시점 최고의 DSLR 중에 하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줌했을 때 얼마나 이미지를 잘 프로텍트 하는지 거의 1년 번호까지도 보이고 지금 워치 지금 글자를 이렇게 줌했는데도 불구하고 테트리스처럼 안 깨지고 엄청 잘 잡아냈습니다. 이게 바로 알파 9이었고요. 그리고 색감이나 밝기 자체는 울트라가 엄청 좋습니다. 지금 이미지도 보이실 겁니다. 저 알파 9 현 시점 최고의 DSLR 중에서 BOB로 찍은 거고 지금 S 울트라 삼성의 어떻게 보면 단말기 핸드폰에 들어가는 렌즈로 찍은 겁니다. 핸드폰이 웬만한 촬영 장비를 넘어서기 일부 직전까지 왔습니다. 얘가 100이면 얘가 90%까지 거의 따라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S10에서 약간 좀 더 나아졌겠지 생각했는데 압도적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스킬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더보기를 눌렀을 때 야간 모드라는 게 생겨요. 조명을 끈 상태에서 어두웠을 때 자 찍히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일반 사진, 자 야간 사진. 좀 더 빛을 흡수하느라 아마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찍히고 나서 보정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보정. 방금 여러분 동그라미 보셨죠? 보정하는 거. 이 일반 모드로 찍었을 때, 야간 모드를 켰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크게는 못 느끼겠어요.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못 느끼겠는데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진화했습니다. 이번에 S20 시리즈들 진짜 미쳤다. 마지막 동영상까지 한번 알아보죠. 나갑시다. 양손에 휴대폰 들고 S20 플러스 그리고 여기는 울트라입니다. 줌을 한번 해볼 건데 S20 플러스까지는 여러분들 아마 30배인가 20배인가 30배까지 줌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100배가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 롯데 월드타워를 100배로 줌하면 과연 어떻게 보일지 30배 줌과 100배 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30배 줌일 때 보시면은 자 기본입니다. 0.5 줌을 하면 와 30배 줌 이 상태에서 한번 찍어볼게요. 자 30배 줌 누가 있는 것까지 분명히 피하실 분이 가능할 정도 100배 줌이라 하면 100배가 거의 달 보이겠는데? 자 와씨 100배 13배 21배 48배 100배 롯데월드몰 기본 사이즈가 이렇게 보이는데 줌을 하면 100배 줌 와 잘 보이긴 하네. 이렇게 한번 줌까지 해봤는데 지금 빛도 없고 약간 되게 야간인데도 불구하고 줌을 했더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롯데 월드타워 123층 위치에 있는 게 피하 식별이 가능할 정도 이 정도면 달 표면에 있는 약간 그 소보루 같은 여드름 같은 것도 보이겠는데